새로운 거를 볼 때, 뭐 계획할 때, 여행 계획 짤 때. 여행 계획 짤 때. 네. 사실 갔을 때도 좋지만 가기 그쵸. 전에 네.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한 3일 정도 유지가 되다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초기 흥분이 가라앉고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작품스쿨의 우리벤입니다. 이런 경험들 좀 많이 있으시죠?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오늘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자기 분야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계획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소파에 딱 앉아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자정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은 나는 왜 이렇게 또 의지가 약한가 라는 이런 자기 비하를 하시는데요. 우리 심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오늘 명쾌하게 해주실 그런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단단의 대표 배다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단단 주식회사 대표 배다정입니다. 더단단 소개랑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 더단단은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이제 마음의 또 근육이다. 그 바이오마커나 다른 의학적, 과학적 기반으로 정신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멘탈 헬스 스톱입니다. 서울 물레동에 지금 오프라인 센터 더단단 마인드룸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개인부터 가족까지 폭넓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앱 더단단도 조만간 출시 예정입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석사에서 미술 심리치료를 전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람 마음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13년 동안 폐쇄병동에서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학교 다양한 세팅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고 느꼈고 단순히 마음만 보는 것보다는 몸을 조금 함께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학박사 과정으로 생리학 전공을 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좀 들었던 표현이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저도 사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일단 이 생각 자체는 제가 처음에 심리치료를 할 때 정말 다양한 대상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접했어요. 이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뭐 청소년, 부모님 다 접했는데 이게 한쪽만 치료를 해서는 쉽게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도 같이 좀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고 반대로 또 부모님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곧 머지않아 아이한테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가족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야 개개인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더단단의 좀 가장 큰 강점, 메리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환경에 좀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가족을 함께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시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심리치료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좀 사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상담과 치료가 이게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지 원래 다른 건지 좀 한번 상담과 치료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좀. 심리 치료랑 심리 상담이 뭐가 다르냐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학계에서는 최근에는 뭐 아주 다르게 구분을 하기보다는 연속성상에 있는 개념으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목적이라던가 단계는 약간 구분이 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심리 상담은 좀 길을 찾는 동행이다 라고 비유를 하자면 심리 치료는 구조적으로 좀 굳어진 패턴을 좀 다루는 개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누군가 직장에서 상사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서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상담에서는 그게 왜 이제 선생님을 힘들게 할까요? 라던가 지금 현 시점에는 감정이 어떠세요? 와 같이
좀 자각을 시키고 감정을 안전하게 좀 다룰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치료에서는 이런 경우에 권위자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아니면은 뭐 그 상사분이 어떤 트리거를 많이 건드리는 특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요 패턴을 좀 신경계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구분을 살짝 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고 상담에서는 어떤 원인 파악과 본인 스스로의 현 상황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치료 쪽에서는 그 본인이 그럼 자각을 한 그 기반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향후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치료를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두 가지를 그냥 넘나들면서 네. 하긴 합니다. 석사 때 그 이제 미술 심리 치료 그거를 이제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미술 심리 치료라는 건 뭔가요? 미술 심리 치료는 이제 심리 치료의 한 영역인데 심리 치료는 보통 매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술을 사용하면 미술 심리 치료, 놀이 사용하면 놀이 치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미술 치료는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그림이나 만들기나 이런 미술 작업을 통해서 좀 심리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장기간 하면서는 그 패턴이나 감정이 파악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자체로 내담자들은 승화라는 그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분노, 뭐 슬픔 이런 감정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안전한 감정으로 바꿔서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 과정에서 이게 한번 일어나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감정일 수 있고 또 본인의 이제 언어로도 막 설명을 하시겠죠? 이렇게도 또 한번 치료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뭔가 발현된 그림을 보고 그걸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향으로는 승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자기의 현재 감정 상태나 막 이런 거를 아예 그렇게 그냥 표출을 하도록 유도를 맞아요. 하시는 그런 게 이제 약간 치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치료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방식을 좀 알려드리면 정말 아름다운 뭐 작품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미술 치료에서는 사실은 작품의 완성도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아기한테 쉬운 예로 싫어하는 사람을 그려라 해가지고 막 그린 다음에 찢어라. 그다음에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 던져보자. 이런 것도 미술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 심리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부담감 같은 게 좀 있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 치료나 이런 거를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좀 나는 좀 나약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본인이 막 스스로가 인정하는 듯한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심리 치료에 대한 그 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좀 오해 같은 게 있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흔히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생각은 심리 치료는 굉장히 많이 아프거나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마지못해 가는 곳이다. 혹은 이거를 받으면 방금 말씀처럼 나약하거나 좀 부끄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좀 특히 아직 한국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이제 우리 낙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데 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인이 찍힌다. 이런 게 아직도 만연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커피 한 잔 친구랑 하듯이 일단은 1회 정도 경험해보시고 사실은 안 맞으시면은 잠깐 쉬거나 안 오셔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 시작이 없으면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어려움이 생겨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훨씬 단단하고 좀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직면, 내 감정을 좀 직면하고 내 어려움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불편감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요거를 결심을 하고 해내는 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심리적인 개입은 특히 뭐 선진국에서는 요즘에 위기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개입을 하라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PT도 받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프지 않은 순간에도 돌보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본인에 대한 그게 본인에 대한 파악이 좀 명확하면 그죠? 오히려 좀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자각이 잘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좀 오해나 이런 편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진입하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어떤 어려움에 좀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좀 한 번은 처음 한 번은 예. 꼭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영화의 폐해인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약물 같은 거 이제 그쵸, 먹으면서 그쵸. 내 정신을 약간 혼미하게 한다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서 받는 처방에 의한 약을 먹기를 좀 거부하시거나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미국은 이제 임상심리사나 심리상담사가 이제 처방 권한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만 처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처방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요즘에 핫한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왜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고 또 암에 걸리면은 그 증상들이 시작되죠. 그것처럼 약해지면은 관련된 증상들이 시작되고 개인의 의지나 상담 치료적 개인만으로는 호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약을 꼭 드시면서 베이스를 마련하시고 이제 거기에 상담이나 심리치료적 개입을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이게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먹는 콧물약도 부작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걸 되게 말씀처럼 크게 생각하세요. 나 암 걸렸다 아니면 뭐 장염에 걸렸다 했을 때 나약하게 약 먹지 말고 버텨보자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네.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예인데 퇴근하고 나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머리로는 분명히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예.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어떤 상담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요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구분을 조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답부터 드리면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직장 내내 켜져 있어요. 우세한 상태예요. 뭐냐면 전투 모드. 그래서 막 이제 항상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심박이 빨라지거나 좀 두근거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요게 나를 더 각성시키기도 해요. 근데 퇴근하면은 반대로 요게 꺼지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루틴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꺼지는 분도 있고 너무 확 내려가는 분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 거를 정말 항상 못한다 싶으면은 요거는 요런 자율신경계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번아웃의 증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동기부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요것들을 일단은 심리치료적 개입에서 좀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두 번째가 그 이제 작심삼일에 대한 건데 항상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도 이런 루틴을 이제 만들어 갈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작심삼일 내 하루 이틀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앞선 거와 같은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네, 요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뭐 가능성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도파민 관심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볼 때, 뭐 계획할 때, 신년에 이제 플래너 살 때, 이때 많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여행 계획 짤 때. 여행 계획 짤 때. 사실 갔을 때도 좋지만 가기 전에 그쵸. 네.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한 3일 정도 유지가 되다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초기 흥분이 가라앉고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장기 보상 회로를 좀 견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오래 독서하기, 운동하기, 자격증 따기.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요 회로가 좀 약해질수록 이 활동을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작게 나눠서 조금씩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거 이제 상담 때 했던 말이긴 한데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것조차 못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저랑 뭘 했냐면 제가 신발장에 가서 신발 신는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그 다음엔 안 해도 돼.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나갈 확률이 실제로 조금 올라가요. 근데 물론 안 나가긴 했어요. 아, 신발까지 쉽진 신고. 않더라고요. 벗더라고요. 안 하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대단한 건데 근데 요거를 또 두세 번 반복을 하면 그중에 한 번은 높은 확률로 하게 돼요. 그래서 도파민 요즘에 핫한데 좀 요걸 트레이닝 하고 싶다 하시면 네네. 잘게 쪼개서 도박이라는 이런 중독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오늘 어떤 보상이 나올지 모르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근데 이게 잘 활용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예. 효과가 좋게.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이런 방법을 잘 좀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역시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아서 이미 잘하고 좋습니다. 계셔서 그 다음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뭐 가족과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좀 상담을 받고 싶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상자를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혼자라도 가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부터 드리면은 네. 같이 오셔도 좋고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같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내가 먼저 바뀌면은 상대도 그 변화에 맞춰서 바뀔 확률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잘 안 바뀌는데 상대가 내 마음처럼 바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같이 오시면 좋지만 어렵다면 일단 내가 작은 변화들을 먼저 좀 도모해보고 이걸 적용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이건 한계가 있다. 그때는 물론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사실 관계에서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지적을 하고, 그죠? 자꾸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먼저 좀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그럴 때는 같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명료합니다.